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2주 만에 뵙는데요. 네. 오늘 3월 17일 5 시에 이 다리 마사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네 길도 좀 막히고 여러 가지 갑자기 이제 수술이 좀 늦게 끝나서 제가 좀 시작을 좀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오늘 다리 마사지 제대로 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잖아요. 어제 일요일 날 낮부터 좀 쌀쌀해지더니 오후에는 좀 많이 추웠고 오늘은 거의 약간 체감 온도는 영하권이더라고요. 인제 그만큼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니까 많이들 근육들이 뭉치죠. 뭉치고 좀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실 텐데 요럴 때 또 생각나는 게 마사지 많이 하실 겁니다. 마사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마사지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이걸 인제 잘못 활용하고 마사지를 잘못해서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인제 마사지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말하는 수기 마사지들 있잖아요. 이제 마사지 센터들 있죠. 센터들 가서 수기로 마사지 뭐 아로마든 아니면 건식이든 뭐 태국식, 타이식 뭐 다양한 형태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인제 여행 가면 꼭 빠질 수 없는 코스가 사실 마사지죠. 마사지인데 또 하나가 또 다양한 도구들을 또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가 운동하기 전에도 도구들을 많이 운동하기 전에, 운동 후에 그리고 뭐 스트레칭 할 때 뭐 아니면 통증이 있을 때마다 쓸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폼롤러랑 혹은 마사지 볼, 뭐 땅콩볼 뭐 요런 것들 혹은 이제 마사지 건들 이제 마사지 건으로 진동을 통해서 어 인제 근육 이제 통증을 좀 해소하는 이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인제 건강한 분들에 있어서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인제 잘못 활용하거나 또 너무 남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쪼끔 문제의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쪼끔 더 마사지를 했을 때 뭐 효율적이고 쪼끔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마 마사지 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명확한 효과가 있는 게 입증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사실 '의료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사지 도구들이 실제 뭔가 효과가 있다. 이게 검증된 뭔가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의료기기가 되겠죠. 의료기기가 되겠죠. 사실 그 부분만 좀 생각해 봐도 '아 이게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건 없다.'는 게 사실 포인트죠. 그런데 마사지를 하면 뭐 단순히 인제 뭐 뭔가의 효과라고 하는 뭐 통증이랄지 뭐 이런 것들의 뭐 부종이랄지 이런 것들의 효과만 가지고 저희가 마사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나면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약간의 긴장도 풀리면서 인제 스트레스 완화 뭐 기분 전환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 아로마 마사지나 뭐 다양한 마사지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사지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 볼게요. 네. 제가 쪼끔 늦게 시작해서 바로바로 진행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사지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보통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마사지를 통해서 혈관을 이완시킨다.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 주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 쌓이는 노폐물 그리고 운동 후에 마사지를 하고 뭐 마사지 건을 하고 혹은 폼롤러를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쌓이거든요. 젖산이 쌓이면 그걸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 하나가 인제 우리가 림프 마사지들 많이 하잖아요. 림프 마사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소 제거를 해 주고 부기 감소에 도움이 된다. 이제 혹은 인제 마사지 중에 통증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통증들 때문에 하는 것도 이 주무르거나 혹은 약간 이제 부드럽게 만져주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랑해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근육 근막에 유착이 생겼을 때 생기는, 혹은 흉터 조직을 좀 분해해서 근육을 이완 근육의 긴장도를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인제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힘줄 혹은 근육을 풀어서 유연성과 운동 범위를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제 실질적으로 인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효과를 보게 되면 아마 일시적으로 다들 효과를 본다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상에서 마사지를 하고 나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생각들을, 불편한 것들 많이 좋아지고, 붓는 것도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통증 완화가 되긴 되거든요, 하고 나면. 그리고 인제 운동 전에 제가 마사지나 스트레칭 이완들을 해 주는 부분들이 관절 주변의 근육을 쪼끔 풀어 주게 되면 분명히 유연성도 커지고 가동 범위가 좀 넓어지는 범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위들이, 그러니까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실제 이제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있는데 이게 2024 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마사지를 통한 마사지의, 사실 통증에 대해서 마사지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메타 분석입니다. 여러 논문들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을 때 실제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죠. 이게 인제 2024년 이 자마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 실린 이 논문인데요. 이게 2018 년부터 2023 년까지 이 마사지 관련 연구가 꽤 있었어요. 한 129건 정도를 분석을 해 봤다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해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것 때문에, 다양한 원인, 그러니까 아니면 이 치료, 그러니까 마사지를 허리 통증이랄지 혹은 항암 치료 후에 생기는 통증이랄지 이런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한 데 인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메타 분석을 좀 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 인제 저희가 어 산후의 마사지들 많이 받잖아요. 산후 마사지. 사실 이런 것도 있고요. 혹은 우리 섬유성 근육통 이런 것들, 혹은 근막 통증 이런 것들에도, 아니면 수술 후의 통증 혹은 족저근막염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 데이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사지를 하고 효과가 있는지,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129 건을 사실 메타 분석했잖아요. 그러니까 129 건의 논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조절이 되냐, 다양한 암 통증,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인제 인제 논문을 보고 나온 사실 뉴스예요. 뉴스인데 "마사지의 배신. 통증 완화 효과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 이 마사지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이게 129건 중에 한 41건 정도만 이 결론이 약간의 인제 확신을 가지고 약간 결론을 낸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이 중에서 17개 연구에서만 또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이걸 쪼끔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인 거고요. 이 데이터들을 저도 논문을 쭉 읽어 봤는데 그중에서 한 7개 정도만, 129건 중에 7건 정도만 이 마사지 요법이나 통증 완화에, 이 마사지 요법과 이 통증 완화가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강력한 연관성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연관성이 있더라라고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129건 중에 한 7건 정도만 사실 이게 연관성이 있더라,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되는데 이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마사지가 뭐 이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마사지 할 필요 없어요."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라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도 마사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들이 있고 일시적으로라도 혹은 심리적으로 혹은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완화, 긴장 완화 측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쪼끔 활용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좀 마사지를 안 다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그 사이에 그러면 질문을 쪼끔 받을게요. 질문을 쪼끔 답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님께서 아까 "마사지 효과 있나요?"라고 하니까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아까 임상적으로 저희가 "근거가 있다. 우리가 메타 분석상 근거가 있다.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 마사지를 안 하냐?"라고 인제 역질문하실 텐데 저도 마사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저도 마사지를 받는 게 약간 이제 근육이 많이 뭉치거나 뭐 운동하거나 아니면 혹은 잘못 자거나 이럴 때 근육이 뭉쳤을 때 하고 나면 사실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일시적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거 받을 때 쪼끔 편하고 하고 나서 몇 시간 혹은 하루 잠잘 때 쪼끔 편하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 날 다시 좀 불편한 부분들이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회복하는 데 기간을 쪼끔 줄이기도 하고 빨리 좀 컨디션 회복이나 긴장을 쪼끔 풀어 주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근거가 없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분명히 하시는 분들은 보통 마사지를 받는 분들들 보면 한 번도 안 받는 분들은 보통 있으시지만 한 번 받으시면 계속 또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폼롤러나 저희가 셀프로 하는 마사지 도구들도 한 번 쓰게 되면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일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는 한 번으로 뭐 통증 완화나 혹은 뭐 근육 긴장도 풀고 혹은 부종 완화 때문에 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일시적으로 짧게라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해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한 마리의 백조님 5세 여아가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키 큰다고 다리 아픈 기억이 나는데요. 5 세에게도 그런 현상이 벌써 오는지요? 5 세치고 잘 크고 있는 편인데 새벽에 종종 웁니다. 다리 마사지를 해 주면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이 갓난아이 때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성장통이 존재하나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명확한 성장통의 개념이 이게 기간,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개인차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뼈랑 근육이 성장하는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아마 통증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뭐 가볍게 마사지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근육을 쪼끔 이완해 주고 뼈가 쪼끔 자라는 속도랑 근육이 자라는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생기는 거고 요즘 근래에 인제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저희 때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 때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가 차이가 나고 뭐 이 생리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성장 속도들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은 뭐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이군요. 최근 다리 마사지 기계를 장만했습니다. 와이프가 출산 후에 다리 붓는 일이 잦아졌고 다리가 뻐근하니 아픈 날들도 많아졌어요. 압박 스타킹으로는 부족해서 기기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해서 샀는데요. 다리 마사지 기계를 자주 사용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거겠죠? 이런 기계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 네. 이 질문은 제가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마사지 기계들이 굉장히 좀 많죠. 요즘 뭐 홈쇼핑뿐만 아니라 그냥 그 마사지 기계들도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터넷에서 인제 구매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굉장히 좀 많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하고 있는 게 좀 보이는데요.
이것도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출산하고 나면 아까 산후 통증 뭐 산후 관리랑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저게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형태로 이게 어떤 원리로 이 부종이나 혹은 불편함을 인제 완화시켜 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영영이 님께서 세라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기마다 원리가 쪼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지압을 통해서 하는 건지 혹은 이 압력을 주는 방식이 그러니까 롤러를 통해서 하는 건지 혹은 공기압을 통해서 하는 건지 혹은 이렇게 긴장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당겨서 그 빈 공간을 좀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려주는 형태인 건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어 일단은 마사지라는 것은 너무 오래 받는 것은 좋진 않습니다. 또 그리고 너무 강한 압력으로 받는 것도 좋진 않아요. 제가 고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별이 빛나는 밤님 "어깨 아플 때마다 이 마사지를 받는데 찌릿찌릿하다. 마사지가 받으면 손이 쩌릿쩌릿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근육이 풀리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쩌릿쩌릿하고 찌릿찌릿하다."라는 것은 뭔가 신경이 자극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풀린다고 해서 찌릿찌릿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건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도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영알님, 운전하는 사람들은 발바닥, 종아리,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데 발바닥, 종아리, 어깨 집에서 마사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효과적으로 마사지하는 방법도 뒤에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우리가 마사지라고 하면 특히나 다리 마사지에 사용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마사지 도구들을 좀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뭐 폼롤러 대표적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 위에서 종아리나 뭐 다양한 근육들을 풀어주는 원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통해 실어서 근막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사지 스틱은 보면 손잡이가 있는 막대 형태예요.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허벅지나 근육을 이렇게 물어서 그러니까 풀어서 이렇게 해 주는 방법도 있죠. 혹은 이제 롤러도 있죠, 롤러.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롤러들이 있어서 그 롤러를 통해서 뭐 종아리나 허벅지에 인제 끼워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근육 이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공기압 마사지기 그리고 혹은 발 마사지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죠. 공기압 마사지기 같은 경우는 공기압을 이용해서 다리를 압박하고 그러니까 다리를 직접 이렇게 압박하고 이완해 주고 이러면서 마사지를 해 주는 방식이죠. 이게 인제 공기압 마사지기가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사용하는 공기압 마사지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로 신고한 공기압 마사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 마사지기로 보통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공기압 마사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좀 나요. 그리고 발 마사지기 같은 경우도 발바닥이나 종아리 쪽에 이 보통은 롤링을 통해서 저렇게 강한 롤러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이게 지압을 해 주는 거죠. 지압을 통해서. 그리고 공기압이 같이 들어가면서 마사지를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압 마사지기 좀 말씀드리면 공기압 마사지기가 의료기기 혹은 이제 의료기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받다 보면 보통은 그런 것들은 허벅지까지 같이 이렇게 짜 주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마사지기로 보게 되면 뭐 종아리까지 나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뒤에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폼롤러나 마사지 스틱이나 뭐 마사지 롤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도구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폼롤러 많이 사용하는 폼롤러가 있어요. 폼롤러가 가지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뭉칩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막 트리거 포인트. 그러니까 근막이 뭉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육을 싸고 있는 조직이나 근막이라고 하죠. 근육이 뭉쳐 있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혹은 롤링을 해 주면서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회복해 주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 인제 운동을 하고 나면 이 근육 쪽이나 이 혈류 쪽에 젖산들이 쌓이거든요. 근육 주변이 손상이 되면서 그 부위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혈류량을 좀 증가시키게 되면 이제 젖산 배출이나 노폐물 배출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어 근육 혹은 관절 주변의 근육을 요렇게 스트레칭하면서 인제 저기를 풀어 주게 되면 긴장도가 좀 풀리기 때문에 근육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을 좀 이완시켜 줘서 유연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 그래서 이제 "운동 전후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혼자 하는 건 단점이 있어요. 괄사도 있어요. 괄사도 있는데 사실 괄사 뭐 마사지 볼 이렇게 다양히 있는데 이게 너무 세게 하는 것들은 제가 좋지는 않아서 일단은 뺐고요. 제가 인제 단점들을 제가 인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모든 마사지 기구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못된 사용법으로 사용하면 인제 부상 유발이 있습니다. 너무 강한 압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마사지 받으면 저도 인제 타이 마사지 이런 거 하게 되면 건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세게 받는 것들 좋아하거든요. 세게 받지 않으면 마사지 안 받는 것 같고 이 사실 마사지 도구들도 그래요. 마사지 도구들도 폼롤러나 이런 거를 너무 강한 압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 근육이나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나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되면 이게 인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뭐 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또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혹은 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손상이 되고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 혹은 염증이 있는 부위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악화 요소가 있겠죠. 또 하나가 저희가 인제 제가 인제 혈관 수술하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더더욱이나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지정맥류 뭐 정맥류도 있지만 혈전이 있는 경우는 더더욱이나 주의가 필요하죠. 다리가 부었어요. 내가 다리가 부어서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무겁고. 그런데 거기 인제 마사지 하시겠다고 막 마사지를 했는데 "혈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혈관도 손상될 뿐더러 혈전이 뭐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 혹은 다른 부위로 혈전이 진행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른 혈관들도 이제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혈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 그러니까 이게 젊은 분들은 보통 괜찮아요. 근데 한 중년이 지나갔어요. 중년 이후에 인제 뭐 약간 노년층이 됐든 중노년층이 됐든 이런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마사지를 받으실 수도 있고 마사지 도구들을 활용할 겁니다. 이게 뭐 다리가 무겁고 뭐 아니면 근육이 다리가 붓고 뭐 통증이 있는데 "마사지 기구들이 이렇게 쓰면 좋다더라."라고 해서 그냥 잘못 사용하시다가 실제로 혈전이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혈관이 다쳐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가 뭐 거의 뻘겋게 아주 심하게 다쳐서 오시는 경우도 그러니까 심하게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 부위에서는 사용을 좀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저게 혼자 셀프로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인제 쪼끔 근막을 좀 풀어 주면 좋아야 되는 부분들을 사용을 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는 통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제 팔이 저리듯이 하고 나서 통증이 좀 심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 중요한 게 천천히 해야 돼요, 뭐든. 천천히. 저희가 하는 이유는 근막을 좀 풀어 주고 혈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뭔가 성격이 급해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극만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근육 근막까지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강한 통증이 발생하면 거기서는 멈추셔야 돼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은 자세에서 하다 보면 요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혈관 건강이나 내가 뭐 약간 동맥경화가 있다, 혈전 위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좀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혈전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혈전 생겨서 거기 다리 혈관에 혈전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더 많이 부어서 인제 오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라. 그리고 공기압 마사지기도 대표적으로 저 부종이 있는 분들은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어 붓는 분들이나 다리 쪽이 평상시에 많이 무거우신 분들은 공기압 마사지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나 인제 오래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래 앉아서 근무하신다든지 혹은 뭐 수술 받는 환자분들은 제가 인제 오래 인제 와상 이제 누워 계셔야 되는 분들은 공기압 마사지기를 실제 처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혈전이 생길 위험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보통 인제 출산하시고 나면 그런 산부인과에서 공기압 마사지기를 보통 처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인제 제왕절개하거나 이랬을 때 자궁 주변에 있는 이제 누워 있어야 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혈전 위험들이 높아지고 이 호르몬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 때문에도 혈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공기압 마사지기를 써 주는 게 좋은데 이게 확실히 혈액순환 인제 개선이나 부종 완화 뭐 또 인제 이거를 다리 근육을 짜 주기 때문에 압박과 이완을 계속 해 주기 때문에 근육 이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도 해 주면 좋죠. 근데 아마 이게 다른 롤러를 이용해서 강하게 하는 마사지에 비해서 너무 강하게 하진 않기 때문에 약간 부드럽기도 하거든요. 자극이 적어요. 보통 의료기기로 활용하는 마사지기가 좀 자극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인제 비교적 굉장히 좀 안전하거든요. 고령층이나 혹은 혈관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도 비슷해요. 혈전이 있거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혈전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마사지를 하다 보면 뭐 다른 마사지기도 비슷하지만 이게 혈전의 이동을 좀 촉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혈관 안에 피떡이 차 있는데 그걸 그냥 저 마사지기가 위로 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튜브 안에 뭔가 어 혈전 있죠. 우리가 혈전 있을 때 그걸 쭉쭉쭉 앞으로 짜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사지기를 하게 되면 지그시 누르면서 혈관을 압박하거든요. 이게 인제 동맥도 좀 압박하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의 혈압의 변동성을 좀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인제 아까 의료기기나 의료기기로 인제 신고된 마사지기와 공기압 마사지기와 일반 마사지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인제 두 개를 다 사용을 해 보면 이 압력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보통 건강한 분들은 마사지를 하는 게 '압력을 좀 세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압력들을 좀 줘야지 쪼끔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다른 마사지기, 그러니까 좀 다리가 좀 많이 무겁고 혹은 인제 좀 운동하고 다리 쪽이 쪼끔 빵빵한 느낌이 들 때 제가 마사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피부에 멍이 좀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멍이 들었다고 하면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멍이 들면 이게 마사지가 잘 된 거고 이게 멍이 들어야 이게 붓는 거 빠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멍이 들었다는 거는 다리 쪽에 뭔가 혈관이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이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높아지면서 그 혈관이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해서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제 조직 성상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반복되다 보면 염증들이 또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혈류 장애에서 염증 자극까지 염증 반응까지 일으키게 되면 이게 인제 점점 진행되다 보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강한 압력을 하시는 거는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주는 게 롤링 같은 경우는 국소 부위를 요렇게 압력을 주잖아요. 괄사도 비슷해요. 이게 국소 부위를 압력을 줘서 쭉 지그시 밀어주는 형태라고 하면 공기압 마사지기는 약간 넓은 범위를 쭉 누르기 때문에 이게 혈관을 더 압박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압력으로 잘못 활용하게 되면 멍이 되게 심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멍이 심하게 들 정도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는 혈관 건강에 좋지 않고요. 아마 붓는 것들이나 혹은 다리 불편감이 더 악화될 요소가 요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동맥 질환이 있는 분도 조심하셔야 되죠. 또 하나가 정맥 부전이 심한 경우 그리고 림프 부종이 심한 경우에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림프 부종이 심하거나 그러니까 림프가 고장 나서 혹은 정맥이 고장 나서 붓거나 혹은 거기에 혈관들이 이렇게 울퉁불퉁 혈관 돌출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압력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큰 인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공기압 마사지기 혹은 다른 마사지도 비슷합니다. 누구한테 적합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다리가 잘 붓거나 혈액순환이 좀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인제 어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잘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리고 운동 후에 근육 회복이나 약간 이런 원활한 회복을 위해서 이 혈류를 쪼끔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하셔라. 그리고 피부가 약하거나 혈관이 약하신 고혈압 환자 혹은 말초동맥 환자 혈전이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림프 부종이 심한 분들도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피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볼게요. 그랭이 님 등산하고 걷기 운동 러닝을 꾸준히 하면 종아리가 굵어진다고 하는데 "운동 즐기면서 동아리 굵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종아리가 굵어지면 좋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육이야 써 주면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게 개인차가 좀 큽니다. 특히나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유전적인 측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근육은 활용해 주면 쪼끔 더 빨리 커지는데 종아리 근육은 개인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저도 인제 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종아리 근육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서 저도 운동을 막 고중량을 해도 종아리 근육이 그렇게 커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쪼끔만 운동해 줘도 종아리가 알이 굉장히 큰 분들이 있는데 굵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가볍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반복적으로 막 고중량으로 혹은 과하게 운동해 주면 종아리 근육이 많이 굵어지겠죠. 종아리 근육이 굵어지지 않게 하는 거는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하시고 가볍게 러닝도 가볍게 해 주시고 자전거 타기 이 정도 해 주시고 하는 게 굵어지지 않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별이 빛나는 밤님. 괄사 많잖아요. 괄사하면 맞아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 저는 인제 저렇게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괄사나 마사지 도구 사용할 때 풀어지면 뿌드득 소리가 나는 게 이것이 안 좋은 건가요? 근막이 많이 뭉쳤다고 하시는데 "풀어 줘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많이 뭉치면 사실 이게 풀어 줄 때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소리가 날 수 있고 "멍이 들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치 포인트를 풀어 주는 거지 우리가 근막이 뭉치는 게 전체 막 근육이 전체가 뭉치지 않아요. 약간의 그 포인트들 근막이 뭉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부위를 지그시 잘 풀어 주면 그거는 사실 득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풀어 주면서 잘 다 뿌득뿌득뿌득하게 세게 해 주는 거는 이거 자체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좀 뒤에 근막이 있는 그 근막 트리거 포인트를 좀 사진을 드릴 텐데 그런 부위들이 풀어 주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알 님. 시각 장애인 분들한테 받는 마사지는 일반 마사지
샵에서 받는 마사지와 차이점이 뭐가 다른가요?" 하는데 제가 인제 나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주시는 마사지는 보통 인제 시각 장애인분들이 하는 마사지가 인증받았다고 하는데 고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더 좋고 안 좋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아마 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뒤에 쪼끔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사지가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뭐 제가 아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얘기했지만 독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딜 하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면 제일 그러니까 혈전도 생기고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저기 오금 부위입니다. 오금 부위 보면 이 많은 분들이 "오금이 불편하다." 이제 무릎 뒤쪽이죠. "오금이 불편하다."라고 하세요. 근데 저 부위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안 좋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저 오금이 그러니까 무릎 뒤쪽으로 요렇게 지나가는 부위에 정말 거미줄처럼 많은 것들이 지나가요, 그 좁은 부위에. 요 틈 사이에. 오금 부위에 이 근육 사이로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지나다녀요. 신경도 지나가고 정맥혈관도 지나가고 빨간 동맥도 지나가고 그리고 중요한 게 림프가 지나갑니다. 림프절들이 또 있어요. 림프가 지나가는 길들도 있어요. 그래서 림프절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기를 잘못해서 '아 저기가 불룩 튀어나온다.' 뭐 혹은 '저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해서 정말 인제 뭐 괄사랄지 혹은 마사지 건이랄지 뭐 이런 걸로 너무 강한 압력으로 손상하다 보면 어 강한 압력을 하다 보면 저희가 손상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림프가 손상되면 다리 전체가 종아리 쪽이 계속 많이 붓고 불편감이 계속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주의해야 된다. 예 또 하나가 이 목 부위예요. 경동맥이 지나가는 이 목 주위. 우리가 인제 요 옆에 근육이 있죠. 이 목빗근이 지나가는 요 주위를 마사지를 하는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지를 하는 것도 이 목빗근이 있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이제 마사지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야 뭐 괜찮죠. 괜찮은데 저기를 너무 세게 압박하다 보면 이 동글동글한 게 다 림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림프가 같이 요렇게 주변에 있다. 그래서 림프관이 손상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경동맥이 피부랑 그러니까 동맥혈관이 피부랑 가장 가깝게 있는 위치 중에 하나가 저 목 쪽이에요. 경동맥 쪽이에요. 그래서 그 부위를 너무 세게 압력을 주다 보면 아까 말초동맥 질환이나 혹은 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심한 경우 혹은 저 부위에 뭐 혈전이 있거나 이런 분들 플라크가 있는 분들은 저 부위를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 부위를 활용하는 거는 너무 세게 하거나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인제 혈관이 뭐 돌출되거나 이런 분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림프절들이 많이 모인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너무 세게 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준 게 지금 목이나 오금 부위를 보여드렸는데 혹은 이제 서해부 쪽이나 겨드랑이 쪽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쪽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일을 한다든지 혹은 가볍게 툭툭 두드려 준다든지 이 정도로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마사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면 근육은 우리가 보면 이게 근육에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게 이완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긴장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를수록 긴장은 그러니까 근육은 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는 일단 힘을 빼고 이게 힘을 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약간의 마사지를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약간 밀어주는 형태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근막이 뭉치는 부위를 약간 지그시 눌러 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근막을 풀어 줄 때는
빠르게 이렇게 문지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눌러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힘을 빼고 천천히 밀어내듯이 한 10초 이상 요렇게 문질러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눌러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한 3 가지 정도 규칙만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는 데 있어서 10초 마사지, 10분 마사지 생각을 해 보면 길게 한다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짧게 하더라도 근막의 트리거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서 하시면 짧은 시간에 자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그 부위에 인제 원인이 되는 곳을 찾아서 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발사하실 때 그 아픈 데를 계속 문질러도 나중에 똑같이 다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막을 싸고 있는 이 긴장도를 올리는 그 약간 근육이 뭉치는 매듭이 있어요. 예, 실제 우리가 저 부위에다가 뭐 주사 시술을 보통 하는 거거든요.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저 매듭이 실제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기도 하고 근육이 약간 이렇게 뭉쳐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저희가 근막의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부위를 좀 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치가 뭐 엉덩이 부위, 혹은 저희가 이제 다리만 보여 드리면 종아리 부위, 그리고 오금의 인제 잠깐 아래, 약간 아래쪽, 그리고 좌우의 종아리 부위나 허벅지 부위, 이런 부위들을 자극을 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발목 부위에도 이제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부위를 지그시 눌러 주면서 이제 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져 보면 근육이 좀 뭉쳐 있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있을 때는 그때도 뭐 사실 너무 세게 해 주는 것보다 지그시 천천히 해 주면 그것도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임상적으로 실제 인제 저 마사지 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부위를 좀 풀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인제 저희처럼 뭐 마사지를 하지 않는, 직접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을 마사지하지 않았던 일반인들은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라. 그리고 마사지 도구를 이용할 때도 내가 비전문가인데 실제 마사지 하시는, 뭐 수십 년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근육이나 근막을 손상을 입히게 되고, 이게 마사지 하시는 분들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마사지 받는 분이 혈관 질환이 있는지, 혈장이 있는지, 혹은 안에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다 보니까 과도하게 잘못 마사지를 하다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 드리고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마사지를 받을 때 내가 뭐 임신을 했다, 혹은 혈전 질환이 있다, 뭐 혹은 내가 동맥경화가 좀 심하다, 그래서 다리 쪽 인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언지를 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보통 봤을 때 마사지를 할 때 "이런 신호가 있을 때는 좀 주의를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사지를 하고 나서 오히려 붓는다, 붓는 게 더 늘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부었는데, 붓는 게 좋아졌는데 이게 그다음 날 일어나니까 더 많이 붓고, 혹은 마사지를 받고 그다음 날 일어나니까 굉장히 빨갛게 되게 많이, 더 많이 부어서 "아프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마사지하고 나서 피부 색깔이 저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변해서 뭐 "울긋불긋해졌다." 혹은 "퍼렇게 변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인제 "찌릿하게 변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손발이 저린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뭔가 인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전에 분명히 우리 몸 상태는 좀 약해진 상태인데 여기서 무리한 인제 마사지가 저렇게 인제 변화를 일으킨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림프관이 막혔을 수도 있고요. 혈관이 직접 손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맥혈관이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동맥혈관이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신경이 압박되거나 혹은 손상이 돼서 저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 마사지 후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꼭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저희가 인제 보통 영알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중에서 파는 지압 슬리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압박해 주는, 그러니까 발바닥을 압박해 주게 되면 어
사실 약간의 미주신경을 인제 자극해 주면서 긴장도를 좀 완화해 준다고 뭐 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이게 근막을 좀 풀어 줄 필요가 있는 분들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직접적인 뭐 효과를 보이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인제 지압 슬리퍼들이 간혹 굉장히 좀 단단한 막 돌멩이들이 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오늘 이게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이게 아파서 혹은 뭐 부어서 혹은 운동하면서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마사지를 받고 있고, 뭐 나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궁금한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도 마사지 뭐 계속 하고 있고, 마사지건 수시로 뭐 근육 뭉치는데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딱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지 말고요. 부드럽게 지그시 천천히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 아프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은 뭔가 손상이 됐을 때 통증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했을 때 이게 통증이 뭐 일시적으로 이게 뭉친 부분이 자극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아플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아픈데 마사지를 계속 그 부위를 하는 거는 오히려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제 마사지 하실 때 꼭 생각할 게, 부드럽게 해 주세요,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지그시 약간 밀어내듯이 마사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좀 잘 뭐 모르기도 하고 그냥 너무 강한 것만 좋아할 때는 건식을 좀 좋아했는데, 요즘은 약간 오일 마사지 이런 것들이 쪼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드럽게 마찰력을 좀 줄여 주면서 지그시 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근막까지 좀 풀어 줄 수 있는 마사지가 오히려 혈관 건강이나 다리, 사실 이제 부분들, 다리 건강을 위해서는 좀 좋은 마사지 방법인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쪼끔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제가 인제 "마사지 효과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 개선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 마사지를 쪼끔 더 어 이 개선된 방향으로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마사지에 대해서, 건강하게 마사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 부분만 부드럽게 하는 것만 좀, 그리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